이선영은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눈을 떴다. 알람을 맞춘 적은 없었다. 몸이 먼저 기억했다. 침대 옆 시계를 보지 않아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다. 미용실을 운영할 때는 5시면 가게 문을 열어야 했고 새벽부터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선영의 몸은 여전히 4시 반을 기억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관절이 뻐근했다. 예순이 넘으니 아침마다 몸 곳곳에서 신호가 왔다. 무릎, 허리, 어깨. 선영은 익숙한 통증들을 무시하고 거실로 나왔다.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산 집이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5년 전에 도시로 떠났다. 이제 이 집에는 선영만 남았다. 거실 한쪽 선반 위에 오래된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남편이 즐겨 듣던 라디오였다. 선영은 스위치를 켰다.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새벽 5시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뉴스가 아니라 새벽 음악 프로그램이었다. 선영은 뉴스를 좋아하지 않았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으면 오히려 불안해졌다. 대신 음악과 DJ의 목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집안에 흐르는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보리차를 우려내고 작은 컵에 따랐다. 혼자 마시는 차는 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마셔야 했다. 몸을 챙기는 것도 이제는 습관이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다. 동네는 조용했다. 이 시간이면 모두 자고 있었다. 오직 선영관이 깨어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다. 젊은 시절 들었던 노래였다. 선영은 과거에 동네 미용실이 운영했다. 선영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달고 25년을 일했다.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았다. 아줌마들은 머리를 하러 왔다가 수다를 떨고 갔다. 선영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좋았다. 가족 이야기, 시집살이 이야기, 자식 자랑. 그녀는 손으로는 머리를 만지고 귀로는 사람들의 삶을 만졌다. 손님들은 선영을 믿었다. 선영 씨 손은 참 부드러워.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파마를 하든 염색을 하든 선영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뤘다. 그게 선영의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몇 해 전 선영은 미용실 문을 닫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지만 점점 심해졌다. 가위질을 하다가 손이 떨려서 손님의 머리를 잘못 자를 뻔한 날이 있었다. 그날 선영인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미용실을 정리하던 날 단골 손님 몇 명이 찾아와 아쉬워했다. 어디 가면 머리를 해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쉬어야죠. 나이도 있고.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일을 그만두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리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들 민수가 있었다. 민수는 선영의 외아들이었다. 착하고 조용한 아이였다. 학교 성적은 그저 그랬지만 성실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동네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선영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곁에 있으면 그걸로 됐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다. 그는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어 했다. 엄마, 저 서울 가서 일하고 싶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다. 선영은 놀랐지만 막지 않았다. 아들의 꿈을 꺾고 싶지 않았다. 그래, 가봐라. 잘 될 거야. 민수는 성공하겠다며 도시로 떠났다. 5년 전 봄이었다. 선영은 버스터미널에서 아들을 배웅했다. 민수는 큰 가방을 메고 버스에 올랐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선영도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떠나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처음 몇 달은 연락이 자주 왔다. 민수는 전화로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선영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전화가 2달에 한 번이 되었고 그 다음엔 3달에 한 번이 되었다. 통화는 짧아졌다. 엄마,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작년 설에는 집에 오지 않았다. 회사 일이 있어서요. 추석에도 오지 않았다. 다음에 갈게요. 선영은 묻지 않았다. 아들이 바쁘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졌다. 실종은 아니었다. 가끔 문자가 왔다. 엄마 잘 지내시죠? 선영은 답장했다. 그래, 잘 지낸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선영에게 아들은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라디오에서 다음 곡이 흘러나왔다. 선영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식어 있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선영의 하루는 전화기에서 시작해 전화기로 끝났다. 아침 6시 라디오를 끄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혹시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을까? 부재천 전화는 없을까? 하지만 화면은 늘 비어 있었다. 선영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침 설거지를 했다. 컵 하나, 접시 하나. 혼자 사는 집의 설거지는 금방 끝났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다시 핸드폰을 봤다. 여전히 아무 알림도 없었다. 오전 10시쯤 선영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번호는 이미 외워버릴 만큼 눌러봤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선영은 숨을 참고 기다렸다. 4번, 5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 응답 멘트가 흘러나왔다. 선영은 전화를 끊었다. 목요일이었다. 목요일이면 민수가 회의가 많다고 했던가? 아니, 그건 화요일이었나? 선영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아들이 언제 무슨 요일에 바쁘다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점심을 먹은 다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선영은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엄마야, 잘 지내니?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문자를 보낸 다음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읽은 표시가 뜨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읽은 표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바쁘겠지. 선영은 스스로를 달랬다. 회사 일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잖아.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쌓여갔다. 민숙에 정말 바쁜 걸까? 아니면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 걸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다친 건 아닐까? 아픈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괜한 걱정이었다. 민수는 건강한 아이였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었다. 저녁 무렵 선영은 동네 마트로 갔다. 일주일에 2~3번 가는 곳이었다. 작은 마트였지만 생필품은 다 있었다. 선영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았다. 쌀, 김치, 두부, 계란. 혼자 먹을 만큼만 샀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배달기사 최 씨가 쌀 포대를 내리고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선영과는 몇 년 전부터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최 씨가 웃으며 말했다. 응, 쌀 좀 사러 왔어.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무겁지 않아. 하지만 최 씨는 선영의 장바구니를 받아들었다. 제가 차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나가는 길이에요. 선영은 사양하지 않았다. 최 씨는 친절한 사람이었다. 가끔 이렇게 짐을 대신 들어주곤 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최 씨가 물었다. 그저 그래. 뭐 별일 있겠어. 아드님은 잘 지내시고요? 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최 씨는 선영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예전에 1~2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응, 잘 지내지. 선영이 대답했다. 서울에 계시죠? 그래, 회사 다니고 있어. 자주 연락하세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바쁘니까. 최 씨는 더 묻지 않았다. 선영의 집 앞에 도착하자 장바구니를 현관 앞에 내려놓았다. 수고했어요.
선영이 말했다. 별 말씀을요. 몸 건강하세요. 최 씨가 떠나고 선영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장을 본 것들을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다. 민수에게서 답장은 없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민수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를 맴돌았다. 다시 한번 걸어볼까? 하지만 또 안 받으면 어쩌지?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또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시간 날 때 전화 한 번만 해줘. 엄마 목소리 듣고 싶구나. 문자를 보낸 다음 핸드폰을 식탁 위에 놓았다. 읽음 표시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기다리면 마음만 아플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왔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선영의 시선은 자꾸 식탁 위 핸드폰으로 갔다. 밤 10시가 되었다. 선영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문자함을 열었다. 읽음 표시는 여전히 없었다. 아들 기다리는 중이에요. 낮에 최 씨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말은 사실이면서도 거짓이었다. 선영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에 가까웠다. 아들이 자신을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자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선영은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핸드폰을 확인할 것이었다. 그리고 또 전화를 걸 것이었다. 통화 연결음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토요일 오전, 선영은 집안 정리를 하기로 했다. 오래 미뤄둔 일이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쌓여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오래된 옷들, 낡은 수건들, 사용하지 않는 그릇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눴다. 안방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선영의 손이 멈췄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가 나왔다. 갈색으로 바랜 봉투였다. 선영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맨 위에 있던 사진은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선영은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때가 그리웠다. 아들이 아직 작고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시절이. 다음 사진들을 넘겼다.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고등학교 체육대회 사진. 민수는 사진마다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얼굴이 길어지고 키가 커지고 목소리가 변하던 시절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선영은 숨을 멈췄다. 민수가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검은 학사복을 입고 학사모를 쓴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선영이 옆에 서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민수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어딘가 멀리 가 있었다.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는 몰랐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다. 졸업식이 끝나고 민수는 말했다. 엄마, 저 취업 준비 열심히 할게요. 좋은 회사 들어갈게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천천히 해도 돼. 엄마는 네가 건강하면 그만이야.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천천히 할 생각이 없었다. 빨리 떠나고 싶어 했다. 이 동네를, 이 집을, 어쩌면 자신을.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아들은 이미 그때부터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영은 사진을 손에 쥔 채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사진 속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는 언제부터 떠나고 싶었던 거니? 대답은 없었다. 사진 속 민수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다. 선영은 사진을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갔다. 집 안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은 조용했다. 주말 오전이었지만 사람은 많지 않았다. 선영은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선영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다시 바라보았다. 민수의 얼굴, 자신의 얼굴, 둘 다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야 보였다. 처음으로 화가 났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 결정했을까? 왜 진짜 마음을 말하지 않았을까?
선영은 아들이 서울로 떠날 때 물었어야 했다. 너 정말 가고 싶은 거니? 아니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니? 하지만 묻지 않았다. 선영은 아들의 꿈을 응원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아들의 진짜 마음을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 설날에도 추석에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제대로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선영은 화가 났다. 아들에게, 자신에게, 이 모든 상황에. 넌 왜 엄마를 버렸니? 선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람이 사진을 스쳤다. 민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다. 곧 후회로 바뀌었다. 혹시 자신이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민수가 서울로 가겠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응원했을까? 아니면 속으로는 붙잡고 싶었던 걸까? 그 마음이 아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이 너무 의지했던 건 아닐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민수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건 아닐까? 넌 이제 우리 집 기둥이야.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다. 그 말이 민수에게는 짐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시 자신이 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건 아닐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지 않았다. 아들의 꿈이 뭔지, 아들이 힘든 건 뭔지, 아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선영은 사진을 가방에 안았다. 눈물이 났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다. 선영은 눈물을 닦고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민수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세월이 지나 사진이 발해서가 아니라 눈물 때문이었다. 민수야, 선영은 사진에 대고 말했다. 엄마가 미안해. 네 마음 몰라줘서. 네가 힘들었을 텐데.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선영은 계속 말했다. 엄마도 모르겠어. 뭘 잘못한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냥 네가 보고 싶어. 바람이 다시 불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선영은 사진을 가방에 다시 넣었다.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서 선영은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지 않았다. 대신 거실 선반 위에 놓았다. 라디오 옆에,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그 시절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화요일 오후, 선영은 빨래를 널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선영은 급히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다. 혹시 민수일까 싶었다. 하지만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선 번호였다. 모르는 번호.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혹시 이민수 씨 어머님 맞으신가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다.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민수 씨랑 같은 회사 다녔던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요즘 민수 씨랑 연락하세요? 아니요, 요즘 통 연락이 안 되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정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사실 민수 씨가 몇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선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석 달 전쯤이었어요. 갑자기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저희도 놀랐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떠나버려서. 그럼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 건가요? 그게 저희도 몰라요.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민수 씨 핸드폰도 꺼져 있고요. 선영의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최근까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예요. 저희가 걱정이 돼서 혹시 어머님은 연락하시나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몇 달째 전화를 안 받아요. 아, 김정훈이 한숨을 쉬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회사를 그만뒀다. 석 달 전에. 그럼 그동안 민수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전화를 안 받았을까? 선영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안 받았다.
선영은 다시 걸었다. 또 안 받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같은 결과였다. 선영은 문자를 보냈다. 민수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줘. 부탁이야. 문자를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선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온갖 생각이 스쳤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혹시 다친 건 아닐까? 혹시 돈 문제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든 걸까? 선영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하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 얼굴, 학생 때 얼굴, 졸업식 때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얼굴. 민수가 서울로 떠나던 날 버스터미널에서 손을 흔들던 얼굴. 그때 민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희망에 차 있었을까? 아니면 불안했을까?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종이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민수야. 펜을 잡은 손이 떨렸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다. 돌아오라고 쓸까? 연락하라고 쓸까? 엄마가 걱정된다고 쓸까? 하지만 그런 말들은 쓰고 싶지 않았다. 민수가 돌아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연락하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선영은 그 이유를 모르지만 강요하고 싶지 않았다. 선영은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다. 민수야, 엄마는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켰고 점심에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어. 저녁에는 동네를 산책했고 별일 없이 하루를 보냈단다.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엄마는 모르겠어. 알고 싶지만 네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릴게. 엄마는 여기 있어.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도 되고 돌아오고 싶지 않으면 그것도 괜찮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좋겠어. 그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그저 네가 괜찮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오늘을 살고 있어. 어제를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 그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단다. 네가 보고 싶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어. 늦었지만. 민수야, 잘 지내렴. 엄마도 잘 지낼게.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선영은 종이를 접었다. 봉투에 넣으려도다 멈췄다. 우체국에 붙일 주소가 없었다. 민수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선영은 편지를 봉투에 넣지 않았다. 대신 서랍 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언젠가 민수가 돌아오면 보여줄 수 있도록. 아니면 그냥 자신을 위한 편지로 남겨둘 수도 있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선영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금요일 아침, 선영은 평소처럼 새벽 4시 반에 눈이 떴다.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대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아직 어두웠지만 걷기 시작했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숨이 찼지만 기분이 좋았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공책을 펼쳐 오늘의 일기를 썼다. 오늘 새벽 산책을 했다. 조금 힘들었지만 괜찮았다. 내일도 나갈 것이다. 그날 이후 선영은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다. 아들을 기다리되 하루를 미루지 않기로 했다. 선영의 삶은 여전히 조용했다. 혼자 사는 집, 연락 없는 아들, 비어있는 하루들. 하지만 더 이상 멈춰있지 않았다. 선영은 오늘을 살고 있었다.